우리가 보통 밀가루에 대한 부분에 부정적인 견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밀가루가 절대 나쁜 식품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밀가루가 정말 나쁜 식품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밀가루가 나쁜 식품이 아니고 정제된 밀가루가 나쁜 식품이에요. 왜냐하면 보세요. 정제된 밀가루는 식이섬유를 없애버리고 밀륜을 없애버리죠. 그리고 그 밀가루가 어떻게 보면 식이섬유질인 껍질이 사라질수록 지금 무엇의 효과는 더 커질까요? 당의 효과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전분의 효과도 커지지만 또 뭐가 커질까요? 그 글루텐 효과가 더 커지겠죠. 그럼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들은 껍질째 먹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껍질을 벗겨는 흰밀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글루텐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텐이 과하게 섭취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중독이 생겨요. 글루텐을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글루텐 프리라고 하는 빵들이 나와요. 근데 물론 글루텐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과하게 먹으면 나쁜 것입니다. 통밀을 먹을 때는 그 정도 양이면 글루텐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흰 밀가루, 흰 빵 이런 것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기면서 밀가루의 대체 원료가 뭘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밀가루의 대체 원료는 통밀이지 뭐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타이거너츠 역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흰밀을 먹게 되면 비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지수가 높아져요. 당지수가 높아지고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보통 혈당 피크, 식후혈당 피크라는 단어 아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나면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요. 근데 사람들이 원장님 저 혈당 너무 높아요. 식사 후에 혈당을 재놓고 걱정을 너무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식사 전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식후 혈당이 뭐 너무 올라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떤 부류의 식품들은 천천히 올라가고 어떤 부류의 식품은 빨리 올라갑니다. 자, 예를 들면 단 음식일수록 빨리 올라가겠죠. 안 단 음식일수록 천천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엔 밥을 먹어요. 근데 흰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올라가겠죠. 현미는 천천히 올라가겠죠.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흰밀 같은 경우는 당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올라갔던 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뇌에 공급되는 영양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흰밀이나 가공식품을 계속 먹으면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우울증 아니면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양에 대한 균형이 깨져버리거든요. 현미를 먹게 되면 당이 서서히 올라가 서서히 내려가니까 그런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지수가 높아서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고 살을 찌게 해요. 그리고 체내에 남은 에너지는 무엇으로 사용될까요? 지방으로 이제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이 지방이다 라는 말이 그냥 당분이 지방이 아니고요. 그것이 남아 돌게 되면 지방으로 저장을 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당뇨병이 유발됩니다. 역시 이제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췌장에 자극을 합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필요하다고 하고 필요한 양이 이상으로 분비하게 돼요. 과잉 분비된 인슐린이 췌장을 어떻게 할까요? 네, 지치게 합니다.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췌장의 기능도 약해지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양의 인슐린을 분비시킬 수 없다. 물론 세포가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인슐린 저항증 때문에 당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글루텐 불내증이 생겨요. 어느 순간 소화가 잘 안 돼요. 빵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왜인지를 봤더니 유당 불내증도 있지만 글루텐 불내증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요. 음식 중독성이 생깁니다. 또 먹고 싶고 계속 먹고 싶고 이런 과식을 조장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맛을 뭔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술 먹는 것처럼요. 과자나 빵이나 이런 거에 중독이 있잖아요. 끝이 없이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에요. 그런데 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이 타이거넛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제 탄수화물인 흰 밀가루보다는 훨씬 더 영양소가 많고
건강에 필수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6년 전 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알려지고 주목받기 시작했던 타이거 너트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친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식품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이커리용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쫄깃한 식감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빵을 만들 때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도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밀가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슈퍼 밀가루 이렇게 불릴 만큼 영양소도 뛰어나고요. 일반 채소와 다르게 건강한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다른 채소나 곡식보다도 훨씬 더 뛰어날 정도로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너트 100g당 한 57, 8g의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우리가 변비 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식이섬유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리고 재밌는 거는 얘는 농약 이런 약을 별로 안 해도 돼요. 굉장히 자체적으로 항산화 물질이 많으니까 자기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강한 애예요. 그래서 농약도 많이 안 해도 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밀가루 대체용으로 쓸 때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